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66년생 말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66년생 분들 패기가 넘칩니다. 근데 성격들도 대단합니다. 또 참을성도 많은 반면에 지름신들도 많고 욱하는 성격들도 많이 가지신 분들입니다. 내 주장이 그만큼 강하신 분들이 또 많습니다. 현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전체적인 건 59세 9수를 맞이합니다. 작년에도 힘들었어. 재작년에도 힘들었어. 10년 정도 계속 힘든 것 같아요. 66년 병호생 분들은. 근데 아주 꼬그라지는 형국은 아니에요. 넘어질 것 같은데 오뚜기처럼 살아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보약도 안 먹었는데 그래도 내가 내 정신에 일어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9수기 때문에 조금 힘들기는 해도 전체적인 건 해운년에서 받쳐줍니다. 네, 용과 말은 거의 아주 친하진 않지만 이웃사촌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 간에 너가 빨리 달릴래? 내가 빨리 나를까? 이렇게 경주를 하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물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7월달, 8월달, 6월달. 근데 5월달에도 비가 많으니까 물은 대체적으로 조심하세요. 물이 있을 때는 괜히 나한테 흙탕물이 튈 수도 있고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옷이 폭삭 젖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5, 6, 7, 8 요 달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때 무언가 하려고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막 웅성웅성해서 한 번에 확 가게 되면 나한테 남는 건 없습니다. 좋은 반면에 나쁜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9수여서 그럴 수 있고 괜히 흙탕물에 튀기면 내 옷만 더러워지니까 또 속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든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이 아무래도 갑진년 정월달에 나가다 보니까 정월달부터 이제 9수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벌써 걱정을 하고 있으실 텐데, 왜냐면 9수를 맞이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조금 뭐든지 빨라지는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딱 해가 바뀌면 그때부터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10% 안쪽이야. 그 안 좋은 기운들은 벌써 섣달이 되면서 12월 달이 되면서 몸소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거거든. 그래서 싸움도 있을 거고, 그냥 싸움,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구설, 그냥 하지도 않은 말 했다 그리고 그냥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 것들, 그냥 그런 것들이 체험으로 오실 수 있고, 엉덩방아 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요즘 길들이 너무 미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빗길에, 눈길에, 얼음 빙판길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조심하면, 땜은 한다 하지만 난 다쳤잖아. 뭐든지 조심조심. 하지만 해운년으로는 되도록이면 받쳐주니까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면 과감하게 덤벼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6, 7, 8 빼고. 정월달부터 9수를 좀 피해를 좀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홍수매기를 하면 참 좋겠지만, 그 또한 또 힘드신 분들, 여성분들은 안 해. 내 거는 안 해. 남편 거하고 애들 거는 해도 본인 거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안 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비방매기들 많이 갖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정말 핸드폰 여기 케이스에다가 매화 그 케이스가 있더라. 그걸 해갖고 선생님 저 했어요. 그저께 와갖고 선생님 저 했어요 하는데 저도 뿌듯하고 그분도 엄청 흐뭇하고 뿌듯해 하더라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생님 영상을 다 챙겨보시나 보네요. 근데 선생님 저 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간다고 하는 만큼 실망을 안 시켜주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이 9수 분들, 내가 그런 거라도 꼭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크게 맞을 거, 조금 맞는 거고, 넘어졌어, 부러질 건데 타박상이래 치지만 조금 덜 치는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9수여도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9수는 9수니까 조금 조심해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가 2024년 67년생들 이 양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67년생들 정미생 양띠입니다. 58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냥 말 그대로 너무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안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있는 것은 있는 거대로 그냥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친인척 간에 돈독하시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형제들도 포함입니다. 안에서 조금 들쑥들쑥 별것도 아닌 거에 문제가 약간 거슬러서 크게 퍼질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고생을 하신 분이 있더라면 조금 더 올해는 고생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건 그래도 2023년보다는 조금 편안할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는 10년 대운이 들어왔었는데도 큰 운기를 못 받으셨다면 58세에는 그 유튜브에 많이 올려놓은 그런 것들을 소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쑥버물이나 진달래 화전맞이나 아니면 보리밥이라도 좀 해서 올려놓으시면 그래도 나만의 흉년이니까 나만의 보릿고개니까 그래도 조상님들이 조금 둘러보시는 양띠들은 그래도 조상님들이 좀 둘러보시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양띠생들은. 그래서 작년엔 조금 많이 힘들었고 버거웠고 그것을 이탈을 해서 내가 나왔다고 해도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고 지금은 마음은 편해라고 하지만 지금 마음 편한 것 같고는 안 되잖아. 벌어야지 먹고 살기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재물을 늘리려고 하고 또 없는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채우려고 하는 시기잖아. 이 양띠분들이 지금 58세 정미생 양띠분들이 67년 양띠들이 그 형국이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앞도 뒤도 옆도 다 안 봤으면 좋겠어. 그냥 내 중심적인 근데 너무 고집은 피지 마시고 있는 것은 그냥 어디다가 크게 투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없다면 과감하게 한번 덤벼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고집은 아니지만 본인을 좀 믿고 가야겠네요, 이번 해는. 왜냐면 주위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 산이 생겨. 걔가 산으로 가는 형국이거든. 그래서 내 중심에 맞게끔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그거를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게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데 주위에서 많은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아우성이 일어나 괜히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왜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느끼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주위에서 자꾸 뭐라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내 흉을 봤나? 제가 정말 저런 사람이었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생각을 깨버리고 흔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내 중심, 내 초점 잡고 가시면 됩니다. 이분들한테 좀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이 갑진년 중에서. 갑진년에 네. 3월 좋고요. 4월 좋습니다. 6월 좋고요. 8월 좋습니다. 11월 좋습니다. 3, 4, 6, 8, 11. 이때가 좀 좋은 달이라는 거죠. 네.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 중심을 잡고 가셔야지만 그래도 편안합니다. 그리고 미식가들이 많거든요. 양띠들이 전체적인 건. 특히나 이분들은 미식가 중에 또 미식가인 분들이 많습니다. 까탈스러움도 많습니다. 또 하지만 해결하는 방법도 이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경험을 쌓아서 그대로 가시면 성공을 하실 거고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23년도에 양띠분들이 상담받으러 오셨을 때 가장 많이 질문을 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자손과 금전, 사업 그런 걱정이지. 이분들이 좀 공통적인 질문일까요? 모든 분들의 거의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만 다를 뿐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를 뿐이지 걱정은 다 똑같아요. 자손 걱정 제일 먼저 하고 또 남편 승진 걱정, 남편 사업 걱정 그렇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릉도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갑진년이 시작됐잖아요. 이 68년생 원숭이띠 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57세 무신생들, 68년생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소가리를 많이 해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걱정이 먼저 앞서고요. 또 포부는 큰데 어떻게 이것을 펼쳐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걱정이 많은 분들이라 이 걱정, 저 걱정, 자손 걱정, 옆집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단호하신 분들은 또 단호하신 분들도 있어요. 삼재라 2024년 갑진년에는 나가는 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에 10년 대운이 들어옵니다. 57세에. 나의 생일달의 기준에 12월 달에 있는 분들은 1월 달의 기준에 운기가 서려 담아서 흔들려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10월 달에 있는 분들은 3월 달 정도면 내 운이 펼쳐지는 운기에서 펼쳐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이 그래도 새록새록 많이 꽃이 피는 형국이고요. 마른 우물에 물이 차여서 그 우물에서 물을 떠먹고
받고 챙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10년 대운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7수가 들어오면서 나가는 삼지에 들어오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너야 되고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나는 좋지만 내 옆 사람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너무 건강하고 좋은데 옆 사람이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위를 다시 한번 쳐다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보다는 내 식솔, 내 가정, 내 주위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자는 위주를 또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첫 순 올라오는 새싹들처럼 쑥버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들은 운맞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은 꼭 쑥버무리 새순 올라올 때 처음에 그 시기에 쑥버무리를 사던가 아니면 그거를 못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시장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 쑥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가서 쌀가루에 버무려서요. 꼭 쪄서 조항에 올려놓으시고 물 한 그릇이나 아니면 막걸리 한 그릇 그렇게 해서 꼭 올려놓아서 나의 운기를 받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못 받지만 그래도 건강하고 재운도 조금 주시고 가족들도 다 편안하게 그렇게 10년 대운을 맞겠습니다. 성주운이 큽니다. 대성주의 운이 들어서요. 자손들은 번창하라는 운, 내 자손들이 합격을 하라는 운, 내 자손들이 옛날에는 57세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거든요. 지금은 아닌데.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장가를 가고 새 식구가 들어와서 자손을 또 잉태하라는 그 운도 다 들어있는 게 57세 대가의 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주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쏙 버무리라도 나가는 삼지는 꼭 되도록이면 푸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하나가 잘 될 것 같은데 막혀버리면 고치잖아. 10년 대운 들어갔는데 나 왜 이래 힘들어 버거 왜 더 많이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삼재랑 대운이랑 같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삼재를 일단 풀려면은 언제 푸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삼재는 작년 10월 달부터 풀기 시작했는데요. 정월 달에도 많이 풀어요. 지금은 섣달이어서 많이 풀지만 정월 달에도 많이 푸니까요. 되도록이면 정월 달 안에 삼재를 꼭 다 풀어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것을 바라보다가 작은 것 때문에 초점 하나 때문에 놓칠 수가 있잖아. 그래서 빨리 풀어버리시라는 거예요. 있는 거 전에 대운을 받기 전에 삼재를 먼저 풀고 대운을 받아야겠네요. 원래 운맞이를 하면서 운을 받으면서 삼재를 풀어요. 아. 같이 풀어줘요. 따로따로 풀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삼재를 푸시고 좀 금전적으로는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셀프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떡을 쪄서 쑥 버무리 떡을 꼭 쪄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2024년도에는 매화가 재운을 불러드리고 화목을 불러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때 매화가 필 무렵이면 매화꽃이 필 무렵이면 진달래꽃도 핍니다. 근데 진달래 화전맞이라는 그런 저희 쪽 좋은 용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달래 잎을 따다가 찹쌀을 약간 버무려서 이렇게 하면 반죽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식용유를 조금 두르시고 그게 화전떡이라고 하거든요. 진달래를 그 위에 쪄서 올리면 그것도 큰 재운이 될 겁니다. 올해는 2024년도에는 그 예전에는 신령님한테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꼭 되도록이면 따서 예쁘게 그게 잘 싸갖고 와야 돼요. 따면 잘해서 봉지를 붕하게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금방 죽어버려요. 풀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붕하게 해서 갖고 와서 그냥 흐르는 물에 잠깐 씻어서 화전 예쁩니다. 맛있습니다. 이걸 또 하면 또 좋은 기운을 또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것도 운맞이의 일종이야. 많이들 못하면 쑥버무리를 놓쳤어. 그러면 화전이라도 꼭 하셔서 진달래 화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69년생 닭띠분들의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좀 어떨까요? 네, 기후생 닭띠들 2023년도는 과히 좋은 해는 아니었을 거예요. 걱정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냥 여러모로 나를 채찍질하는 또 당근질하는 한 해가 됐을 것 같은 분들도 많을 건데요. 56세 기후생 닭띠들은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닭띠들은 해운년이 용의 해잖아요. 그래서 용의 머리가 될래, 닭의 머리가 될래, 벼슬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많이 따라가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용의 기운에서 이
그 닭띠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챙겨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안 됐던 게 있으면 조금 해결되는 기회, 그런 기회의 해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내가 조금 부족함이 많았어. 그런데 귀인이 들어서 나를 챙겨주고 나에 대해서 편들어주는 형국이니까 건강 나들이만 조금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2024년에도 감기가 많은 해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들 조금 조심하시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안정되고 사기의 운은 좀 들어있습니다. 귀가 조금 대체적으로 얇은 편이에요. 팔랑귀를 많이 가진 분들이 닭띠들이 많아요. 또 내 식구들 말은 안 듣고 남의 얘기를 많이 듣는, 잘 들어주는, 그러니까 남들 얘기는 잘 들어주는데 내 식구들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런 분들, 또 이 닭띠들이 우기는 게 좀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버티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앉으시고 남들보다는 가정의 얘기를 많이 들으시길 바랄게요. 남의 얘기를 많이 듣고 가다가는 나는 말 그대로 서울까지 가야 해. 그런데 서울이 아닌 말 그대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비행기를 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목적도 없이 비행기를 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좀 너무 앞서서 나갈 수 있으니까 조금 그 자리에서 조금 긴 문을 열어놓으시되 가족의 얘기, 주위의 얘기를 많이 하시고 조금 세 번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네, 무릎 쪽에 넘어진다든가 아니면 발목을 삔다든가 이게 손목을 삔다든가 약간 부러지진 않지만 삐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금 조심하시면 대체적으로 닭띠들은 기후생 닭띠들은 좋습니다. 아까 귀인이 찾아온다. 귀인이 찾아오는 형국이다. 그런 기운이다. 귀인이 딱 찾아온다고 딱 해주셨는데 응. 한 언제쯤 찾아올까요? 그 사람에 따라서 모르는 거지. 이 사람들의 기운이 언제쯤 좋을까요? 좋은 다른 얘기는 해줄 수 있어요. 이 분들은 올해 벌써 뭔가 조금 내가 마음만 조금 안정하면 이 닭띠들은 본인 자신들과의 싸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판단하거든. 여기에서 내가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면 지는 거고 남의 얘기를 조금 겸비해서 들으면, 근데 팔랑귀인데 너무 남의 얘기만 들으면 안 되잖아. 여기서 남이라는 표현은 내가 아닌 내 가족의 얘기지 먼 친척들의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참조하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과연 귀인은 돈을 갖다 주는 게 귀인일까 아니면 제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게 귀인일까? 마음은 누구나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얼마나 그 말이 와 닿고 또 내가 얼마나 젖슬했을 때 그것을 옆에서 챙겨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 근데 닭띠들은 올해 좋은 기운을 많이 상생하는, 꽃을 피우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근데 돈을 벌려고 그러면 투자를 잘해야 되고 머리를 잘 써야 되고 사업을 잘해야 되고, 근데 이것만 잘해서는 안 되고 주위에 덕품도 쌓아야 된단 말이야. 주위에 인목들 또한 역시 풍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진년은 유난히 닭띠들은 주위의 사람들과 화합을 잘 이뤄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나한테 실이 있고 무언가 내가 득이 생긴단 말이죠. 돈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돈은 그 어떤 사람도 날아가게 되어 있거든. 돈 놓고 돈 먹는 사람들은 돈을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보통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 굴리려고 하는 거고, 보통 없는 사람들이 애써서 조금의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이 유튜브를 많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악인이 선인이 되는 그런 경우거든.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저 사람한테는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래. 하지만 나한테는 선인이면 선인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옆에서 새록새록 돋아나는 형국이거든. 돈을 벌려고 쫓아가는 것보다 가다 보니까 돈이 되더라. 그런 경우를 더 많이 챙기는 격이거든. 잘 기회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1970년생 이제 55세가 되시는 경술생 개띠분들의 갑진년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경술생 55세 70년생인데요. 전체적인 거는 해운년으로 용의 해이기 때문에 아주 좋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조금 막힘이 있으면, 그리고 화합할 길이 있으면 되도록이면 화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조금 낭패를 보실 수 있고요. 무언가 조금 이거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느꼈을 때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 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욱하는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뱉었다가 일을 저질렀다가 그랬을 때가 나한테 조금 오히려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건강도 약간 그 오장에 약간 탈이 나라는 형국에 위험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장염으로 약간 고질병을 앓는다든가 머리에는 스트레스로 두통을 삼는다든가 그래서 나 자신을 가꿀 수 있는 나 자신을 조금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이래도 별로 안 좋고 저래도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차라리 안 하면 마음이라도 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했을 때가는 조금 손해도 날 수가 있고 마음의 상처도 받아들일 수 있고 없는 구설도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0년생 백기분들 좀 금전운은 갑진년에 좀 어떨까요? 금전운은 그다지 나쁘진 않는데 기복이 좀 있어요. 그래서 퐁당퐁당이거든요. 쑥 들어왔다가 순간 2배로 나간다든가 이렇게 퐁당퐁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돈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잘 따져보고 치밀하게 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없는데 굳이 그거를 끌어안아서 쓰려고 할 때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못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55세 백기분들이 갑진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달과 좀 좋은 달은 언제일까요? 3월달, 7월달, 9월달, 10월달 이때는 무언가 어수선하면서 내 편을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뒤에서 밀어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뭐든지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구설도 난무하니까. 나머지 달은 좀 괜찮은 편일까요? 그래도 1년에 4개월이 힘들어. 그러면 나머지 8달을 내가 좋다고 한다 그래도 너무 여기서 4월달이 진흙탕이기 때문에 거의 회복은 안 되겠지만 중심을 잡고 나가면 한 발 한 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은 열릴 거라는 겁니다. 궁금한 게 이 55잖아요. 앞뒤가 숫자 똑같은데 무슨 연관이 있나요? 뭐 안 좋거나 좋거나. 50대 중간에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너무 깊게 생각하면 탈이 생깁니다. 이렇게 오히려 연연하게 되면은 뭐 삼재라든가 아홉수라든가 이런 게 좀 연연하게 되면은 조금 더 본인이 좀 처지는 경우가 있겠네요. 아니야. 연연을 한다는 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깊이 빠지면 나쁜 거지만 연연을 한다는 건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계기가 생길 수도 있고 포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면 안 좋은 거지만 삼재나 55세가 삼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55세가 해운년으로 원진살을 맞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운년으로 좀 불길한 이런 기운이 푹 빠져버리면 좀 안 좋을 수 있고 그냥 내가 내 중심 잡아서 조금씩 그냥 손해볼 건 조금 손해보고 말로 평상시에는 내가 말을 잘했어. 근데 여기서 너무 성급한 마음에 그건 아니야 라고 했으면 거기에 반대파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심을 내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보였을 때는 좀 그래도 갑진년은 조심해야 되는 해다. 왜냐면 저는 이 달력을 그 책받침을 보진 않아요. 이거 여기서는 1세부터 100세까지 나와 있는 책받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삼재도 있고 태어난 시간도 알려주기도 하고 대장군이 어느 쪽에 꼈다. 그것도 이제 일러줘요. 대장군은 북쪽에 껴있고 삼살방은 남쪽에 껴있고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책받침 하나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책받침에서도 사실은 55세 경술생 개띠들은 X가 2개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과히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조금씩 한 발 한 발 나갈 때 살얼음판인지 아니면 이게 모래밭인지 아니면 평지인지 잘 선택해서 꺼진 물도 다시 한번 보자. 그런 격이란 뜻이에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이제 2024년 또 50대 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54세, 71년생 돼지띠 분들의 24년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4년 어떻게 보면 60대 40이에요. 60은 안 좋고 40은 좋고 근데 전체적인 건 이 신혜생들이 어수선한 게 벌써 우리가 해운년이 바뀌기 시작하면 양력으로 9월달 10월달 조짐이 안 보이면 11월 12월에 이 조짐이 보인다고 제가 항상 누누하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신혜생들이 지금 현재는 많이 안 좋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해운년으로 내년엔 용의 해이기 때문에 돼지가 충을 맞아요. 그리고 자꾸 비바람이 불어요.
조금 고추를 말리려 그러면 비가 오고 잎을 널어놓으면 금방 소나기가 쏟아지는 격이고 지금 현재는 그래요. 하지만 5월 달부터는 괜찮으실 거예요. 2024년 5월 달부터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지금은 근심도 많고 여러 가지 일이 터지면 반복적으로 터지고 걱정도 많고 또 갑자기 지병을 얻기도 하고 깜짝 수가 들어있어서 놀랄 수가 들어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인 건 나중에 4월 달, 5월 달 되면 안정권으로 갈 거니까 지금 너무 힘드시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전에 사기의 운도 같이 겹들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신중히 잘 고려해서, 그리고 긴가민가 할 때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불안해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좋은 거는 항상 금색깔 같은 거, 그리고 올해 전체적인 기운을 불러들이는 건 나비도 있고 또 매화가 기운을 불러들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매화에 나비가 앉아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조금 소장해 보시든가 아니면 요만하게 해서 이런데 껴갖고 다니시든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운이 새록새록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이분들도 이제 신년운세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특히 좀 신년운세를 미리 좀 체크해야 될 사람들은 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냥 신년 운세라는 건 너무 다급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년에 한 해 좋은 게 있을까요? 나쁜 게 있을까요? 미리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년 운수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되도록이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보시면 상관없어요. 왜? 애군이 떨어졌는데 그거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지. 여기 와서 어떨까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도 미리 맞는다고 미리미리 액담도 칠 거 있으면 치시고 또 홍수매기도 하실 거 있으면 특히나 이 신해생분들은 홍수매기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또 내 가족 중에 누가 삼재다 그러면 삼재도 미리미리 좀 푸실 거 있으면 푸시고 동짓날 박바가지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 못 봐서 못 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깜빡 잊어버려서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풀고 가라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 푼다고 나쁘진 않고 또 정월 대보름에 푸는 방법 미리 일러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 또리동자입니다. 네, 동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이제 53세가 되시는 72년생 쥐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쥐띠분들 72년생 임자생인데요. 큰 욕심 없어요. 근데 이분들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나만의 생각이 많은 분들이에요. 한 개를 잃으면 두 개가 나가고요. 두 개를 얻으려고 그러면 세 개, 네 개가 나가요. 그래서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여려요. 여린데도 팩 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리고 2024년에는 집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져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져올 것도 없겠지만 옆에서 알아서 챙겨서 오게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남의 편에 들여서 저 사람 얘기가 들으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너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훈수 두지 마세요. 그러게 되면 그에 따르는 몫은 다 내가 책임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나는 편안하게 그래서 물어보길래 대답해 준 것 뿐인데 근데 나중에 그 몫은 본인이 다 떠안아야 되고 본인이 했다라고 질타가 오니까 조금 신중을. 왜냐하면 삼재에 들어있거든요. 나가는 삼재에 들어있어서 이때 것은 그래도 우울하고 자꾸 속상하고 친구분님들이 그다지 많지 않고 항상 나는 외롭고 도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그랬을 건데요. 그것만 잘 중재하시면 그래도 나한테는 새로운 사람들이 옆에서 빵긋빵긋 웃으려고 또 내 편을 들어주는 귀인들이 들었을 거예요. 돈, 금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손실은 없을 거예요. 삼재라고 한다 해도. 근데 주식을 너무 세게 하거나 이러면 손실은 크실 거예요. 약간 투자는 좀 줄이는 게 좋겠네요. 예, 투자하는 거는 그냥 갖고 계셨다면 그냥 묵묵히 지켜보고 팔을 시기는 아니고 지켜보고 가지고 계셔야 하고 무언가를 크게 그 문서 같은 것도 크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장군이 북쪽에 껴있고 또 삼살방은 남쪽에 껴있으니까 남쪽에서 누가 거래를 하자 그러면 조금 신중히 또 신중히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내가 계시는 방향에서 남쪽, 있는 위치에서 남쪽. 응, 집 터가 아닌 사업의 터전에서. 그리고 또 이분들한테도 또 좋은 달과 안 좋은 달. 2월달, 6월달, 8월달 이때는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 3월달, 7월달, 10월달엔 좋아. 3, 7, 10. 응. 이것도 양력이잖아요. 예. 사실 이분들도 삼재다 보니까 응. 삼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잃어버리면 다 원래 삼재라는 놈이 괘씸하게도 가져가면 다 가져가 버리고 갖다 주면 아주 그냥 바리바리 싸가고 가만히로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아주 싹 쓸어버리든가 가만히 떼기로 갖다 주든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삼재란 놈은 꼭 풀고 가는 게 되도록이면 좋지. 그리고 어찌 보면 교인들도 터를 보면서 날짜는 그 손 없는 날로 많이 가고 종교를 떠나서 그랬듯이 항상 손 없는 날의 기준 아니면 나한테 좋은 기운으로 그런 거를 조금 생기복덕을 잘 가려져 가는 게 좋지.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릉도원 또리 동자입니다. 네, 동장님.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이제 갑진년에 52세가 되시는 73년생 소띠분들의 운세. 73년생? 네. 73년생들은 2023년도는 아주 동자가 편하게 얘기하자면 개죽을 썼을 분들이 대다수였을 거야. 정말 풀릴 것 같으면서도 또 대인관계고 어떻게 보면 금전의 관계고 풀릴 것 같으면서 자꾸 꼬이기만 하고 바로 눈앞에 돈을 놓고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이분들 기대해 볼 만해. 고목나무에 꽃이 피라는 영국이어서 그래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꽃잎사귀 올라오려고 새순을 맺으려고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도 2월달 설날 지나고 나면 새록새록 끊겼던 연락처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고 또 새 사람을 만나라는 격이고 못 찾은 돈은 찾을 수 있는 기회고 개축생들 해오년으로는 용해해여서 원진을 치고 들어가지만은 그래도 개축들이 의심도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큰 욕심은 없어. 한데 똥꼬집이 있어. 외고집이 있어. 그래서 한번 그거다 싶으면 밀어붙이고 성격 급한 면이 있거든. 남들 눈에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꽁하는 면이 있어서 뭔가 조금 무서울 때는 무서운 그런 심을 갖고 있어. 하지만 그거를 잘 활용한다면 그래도 2024년에는 조금씩 한 달이 지나면 지날수록 3월의 기운을 맞으면 청룡이 그래도 손은 악 원진이 있듯이 악 복운도 있거든. 그래서 복운이 찾아들어서 좋은 기회가 될 거야. 개축들은 대체적으로 머리 두통이 심하고 이 복통이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예방하고 잘 치유하면 괜찮을 거야. 전체적인 건 개축들이 2024년에는 거의 많이 안 좋다고 했잖아. 10월 11월 달부터는 더욱더 내년에 좋은 기운은 앞에서 원래 좋은 경사 앞에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막 속상한 일도 생기잖아. 그래서 1월달 2월달까지만 슬프고 그래도 3월달부터는 좋은 운기를 맞이할 거라는 거지. 금전도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겠네요. 응.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한다든가 과도하게 그 무언가를 행위하려고 하면은 어스러져.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축생들은 순간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 혼자 많이 골머리를 썩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자연의 이치처럼 흐르는 물처럼 그래도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라는 거야. 급하게 서두르면 꽝돼. 2024년 중에서 가장 좋은 달과 가장 조심해야 하는 10월, 5월, 양력. 그리고 좋은 달은 3월, 4월, 7, 8, 10일. 그래도 1년 12달 중에 5개월이 좋다면 반 이상이 12개월이잖아. 근데 반 이상이 좋다면 좋은 거지.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달이 편하면 12개월 중에 단 한 달만 편해도 나는 성공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5달이나 좋다 하니까 좋은 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 주제는 2024년 74년생 범띠분들의 운세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이분들의 좀 성향은 좀 어떤가요? 급해요. 급하고 또 차분한 사람들은 또 차분한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인 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분명한 그 사람을 갚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는 냉정한 면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지랖도 있는 분들이죠. 정이 많다는 거지. 이분들은 좀 2024년 좀 어떨까요? 2024년도 조금 수가 과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동물이 큰 동물과 큰 동물이 부딪히기 때문에 바다의 왕과 산의 왕이 부딪히는 격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뭐든지 급하게 가시면 안 돼요. 서두르지 말고 침착을 하게 되면 내가 얻을 게 더 많은데 이거다 싶어갖고 달려버리면 내가 너무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뒤에 군사들이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생각을 깊게 하면서 천천히 해도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갖고 오는 건데 내가 너무 급하게 가버리면 뒷사람들이 지쳐버리기 때문에 원래 그 앞에 가는 사람들이 산을 타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걸어줘야지 뒷사람들이 따라가는 거거든. 74년생, 51세 갑인생들은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다 보면 다 놓쳐요. 사람도 놓치고 돈도 놓치고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시험시험 가세요. 전체적인 건 저희 쪽에서 보면 과히 좋다라고 보통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점을 봐도 나오진 않을 건데요. 51세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일에 따라서 그 사람 성함 이름에 따라서 또 다르는 건데 전체적인 건 내년에는 그렇게 서두르지 마세요. 대인관계만 잘 두루두루 잘 챙기고 가면 그래도 이득이 더 많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서두르지만 않으면은 손해는 아니다. 근데 저 사람은 당연히 따라오겠지. 저 사람은 잘 오고 있네. 뒤를 보지 않고 앞에만 자꾸 나만 가다 보면 너무 처져 버리기 때문에 서류 문제에 그르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성급히 하지 말고 꼭 물어볼 거는 물어볼 수 있는 곳에서 꼭 물어보고 그렇게 무언가를 행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된 밥에 코 파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좀 좋은 달과 안 좋은 달은 몇 월 달일까요? 8월 달은 과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나한테 좋은 달 같은데 조금 조심해야 되는 달. 그리고 1월 달. 1월 달. 1월 달은 나에게도 좋은 달이긴 한데 1월 달에는 뭔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려면 2월 달과 3월 달부터 실행하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무언가를 한다는 게 무슨 사업이라든가 사업이든 아니면 집문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또 이직을 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런 것들. 생각보다 50대 분들이 그 연애운, 뭐 인연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긴 하더라고요. 많이 보지. 이런 게 있더라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래도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아이들이 이제 졸업할 시기가 되니까 그런 공부에 또 전념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 이성이 약간 눈을 뜨는 시기잖아. 17, 19 사이, 그러니까 20살 그 안쪽에.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또 파릇파릇한 그런 청춘의 사랑을 원하는 거고 또 50대에 가면 뭐 돌싱들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결혼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짝짝꿍도 있으실 거고 근데 그런 분들도 이 50대에 어떻게 보면 또 만년에 꽃이 피는 누군가에 이뻐 보이고 나 같아도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더 이뻐 보이고 싶고 이쁘세요 그러면 좋은데 요즘에 와서는 이쁘다고 해주면 해줄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50대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자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누군가한테 그냥 저 사람 예뻐, 저 사람 멋있어, 예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냥 나도 모르는 이 끼를 화려함을 더 돋보이고 싶을 때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인연의 꽃들은 가고 싶지 않을까? 남자든 여자든 50대는 50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불안한 시기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흘러들어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50대들은 너무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해보시고 연애를 하시고 그냥 사업이나 이런 운들은 대체적인 건 1월 달에는 조심하시고 5월 달에는 조금 근심을 해보시고 하시고 8월 달에는 낭패를 볼 수 있고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달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번 50대 분들을 위한
주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75년생 을묘생 토끼띠 분들의 2024년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일단은 2024년 갑진년에 50살 을묘생들 대체적으로 내년에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어요. 토끼들은 전체적인 건 2024년에는 좋은 기운이 그래도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덜 울고 덜 한숨 쉬고 덜 버거워하는, 근데 하지만 초장에는 좀 버거워요. 3, 4월까지는 조금 많이 버거운데 5월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래도 조금 마음도 가벼워라 몸도 가벼워라 하는 수거든요. 구설수가 많았다 그러면 초장엔 힘들어도 조금 지나면, 하지만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는 마세요. 물러서면 결국은 내가 져서 나가는 거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버티기 힘들어요 해도 참을 수 있으면 그래도 버티고 참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쥐어지거든. 하반기에 대해서는. 중반기 하반기에는 잘 버티시면 그래도 대기란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쁘진 않습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보다는 더 좋다는 거잖아요. 우여곡절 너무 힘들고 버겁고 살고는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출구를 못 찾는 격이야. 왜냐면 여러 개의 일이 한 번에 자꾸 버겁게 열리니까. 근데 2024년도에는 그래도 봄의 기운까지는 좀 춥더라도 여름의 기운에 들었으면 그래도 나 그래도 지금 이게 웃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토끼띠 을묘생 분들한테 24년 중에 좀 몇 월 달이 좀 좋은 달이 될까요? 1, 2, 3, 4월까지는 힘듭니다. 하지만 5월 달부터는 내가 그래도 조금 한숨을 돌릴 시간이고 7월 달부터는 그래도 나 괜찮아 하는 달이 될 거랍니다. 하지만 10월은 괜한 파편을 맞듯이 오해가 생겨서 약간 부딪히는 수가 들거든. 그러니까 10월만 잘 넘기면 괜찮습니다. 이 10월 달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달이에요. 초에는 그 전에 힘든 게 물려왔으니까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 안 힘들었던 분들도 2023년에도 좋았던 분들은 그 초에 그래도 조금 어수선할 거예요. 많이 좀 버거울 거고. 하지만 5월 달부터는 괜찮거든. 근데 10월에 별것도 아닌 구설에 그냥 말 그대로 영수증 폭탄을 맞듯이 그냥 그때 잠시 잠깐 한 3일 5일 정도 버거운 거니까 그것만 잘 해결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혹시 또 좋은 일 또 뭐가 없을까요, 이분들은? 글쎄 요즘 대체적인 세상살이를 보면 그냥 버티기지 좋다라고 너 좋을 거야 이렇게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대심리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너무 좋을 거야 그러다 보면 뭐가 좋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고 요 부분은 힘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또 용기를 내거든. 여기만 넘어가면 괜찮대. 그러셨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 댓글을 보니까요.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펴보는 격인데 그러다 보면 댓글이 이렇게 와닿을 때가 있거든. 근데 거기에 보면 항상 감사하지. 뭐든지 힘을 입어서 또 힘을 내고 갑니다. 너무 버거웠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얻습니다. 그거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갖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